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무슨 미신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꿈이라는 건 확실히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신이냐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꿈을 모르고 이야기하면은 미신이 되고, 또 꿈을 바로 알고 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꿈은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마치 봄에 꾸는 한바탕의 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꾸는 꿈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꿈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꿈에 관한 모든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현대과학이 미처 밝힐 수 없는 부분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현대과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자의식을 통해 연구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프로이드의 한계 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일종의 객꿈을 통해 사람들을 분석하려 했던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또 객꿈이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객꿈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이드의 객꿈과 현대과학이 모르는 우주심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감지하는 예지몽,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불러오는 미래몽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마음의 제로지대에서 뻗어나가는 에너지,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우주심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의자도 책상도 탁자도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파장이 뻗어나가는데, 그 움직이는 파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주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이 우주심을 잘 몰라요. 얼추는 압니다. 이제 그래도 양자물리학도 있어서 얼추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내나 또 저 물건이나 나나 다 같은 우주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심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뺏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현대과학이 모르는 우주심과 그 다음에 현대과학이 알고 있는 객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불러오는 미래몽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과학이 밝혀낸 영양분으로 주로 먹는 식품에 의해 섭취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육체를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또 맛있는 걸 먹고 그럼 그 안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렇게 사용할 때, 육체를 움직일 때 쓰여지는 에너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에너지는 굳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확실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 나와서 있어요. 뭐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래? 돈도 없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나도 그러면 맨날 며칠 동안 굶어야지. 이러다가 또 잘못해서 이 사람처럼 계속 살면은 괜찮은데 그러다 가버리면은 괜히 나한테 와서 내 말 듣고선 그랬다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우리 몸 자체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몸 자체가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도 밥은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와서 서 있으라 그러면 금방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벌써 그 사람은 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힘은 세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식이 결코 옳은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걸 보고선 감탄을 하면서 저 사람은 자의식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좀비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비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럴 수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차츰차츰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종종 100일 동안 단식을 한다, 이런 100일 단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가능하니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미처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잠입니다. 잠. 슬리핑. 자는 것. 1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는 있으나 열흘 동안 안 자고 살 수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열흘 동안도 안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 길어봐야 2주일은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한 2, 3일 동안 안 자고 있으려면 거의 그 정신이 나간 것 같고 거의 안 될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면 나도 신나서 얘기했는데 딱 6일 동안 안 자고 계속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도 대단했지만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힘이 없어서 누워서 얘기했는데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던데 대답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가장 길게 앉아본 일입니다. 내가 20대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1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는 있으나 열흘 동안 안 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정신작용, 즉 에테르체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그것은 육체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에너지와 그 에너지는 서로 다른 에너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아프락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쪽이 많이 필요하고 그쪽이 없으면 이쪽이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보충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주로 육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된다면 지금 내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경청하거나 신경 쓰는 에너지는 모두 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에너지는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대신 다른 한쪽이 보충을 해줍니다. 즉 안 자고 공부하는 학생은 대신 잘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그 양반이 어쩌면 미국의 최초의 그 나사라는 곳에 가서 연구했던 분인데 그 양반이 와서 공부하는데 미국의 그 우수한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얘기를 내가 그때 들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친구들은 잠은 안 되는 대신 고기랑 이렇게 놓고선 그 뭐 햄버거 같은 걸 그걸 먹으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안 자고 공부하는 학생은 대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에너지가 우리 에테르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먹지 않고 굶는 것은 뭐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 이북 얘기만 종종 봐도 압니다. 꽃제비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먹지 않고 굶으면 힘이 없어서 시름시름 누워서 전부 다 잡니다. 그 자는 건 뭐냐면 먹지를 못했으니까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면서 얻는 에너지와 먹으면서 섭취하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때 에너지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신경을 쓸 때,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쓸 때, 그때 우리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베타파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얘기는 자세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이완하고 몸에 힘을 쭉 빼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뇌파는 알파파라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어떨 때는 비몽사몽이라고도 말합니다. 알파파. 여러분들이 휴식을 할 때는 대부분 알파파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잠깐 뇌파가 정지된 듯 싶은데 그때 파장을 세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타파가 잠깐 있다가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상태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파 상태는 대체로 4분에서 7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델타파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은 맨 처음에는 오늘에 있었던 일, 저런 일,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파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움직이는 걸 이걸 베타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구물구물 자르면 이게 알파파 상태예요.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제로선 상에 들어갔다가 그러다 갑자기 깊은 파장에 빠집니다. 자, 이런 것을 알파파라 그래요. 이런 걸. 이걸 알파파. 그 다음에 이게 세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델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델타파는 4분에서 7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이것보다는 약하지만 베타파 상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타파로 잠깐 갔다가 다시 깊은 상태로 갔다가 깨어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하루의 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타파로 시작해서 알파파, 그 다음에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그 다음에 베타파. 약한 베타파예요. 약한 베타파. 그 다음에 다시 델타파로 들어갔다가 요 안에 세타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깹니다. 깨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잠자는 유형입니다. 우리 몸은 제로지대로부터 뻗어나가는 에너지에, 우리 몸은 제로지대로부터 뻗어나가는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몸뚱아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저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저 에너지가 뻗어나가지만은 저 에너지는 우리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존재하려면은 우리 육체를 지켜줘야 돼요. 일단 우리가 있다 없다는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우리 육체를 지키려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체를 감싸고 있는 저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아스트랄 바디라고 합니다. 아스트랄 바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체라고도 하고 영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랄 바디의, 이 아스트랄 바디인데, 이 아스트랄 바디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파동.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 아스트랄 바디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으로부터 뻗어나오는 파장. 파동인데 뻗어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 이 파장은 어떤 사람은 영안이라고 해서 현시안입니다. 현시안으로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볼 줄 아는 사람 옆에서 자꾸 같이 보다 보면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으로부터 뻗어나오는 파장을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라. 오라 아닙니다. 카미어 이렇게. 여러분들부터 한글로 해석한 사람 있어요. 요즘은 뭐 인디안들도 한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디안들 노래 보면 뭐 조선 그러니까 그게 또 조선 얘기라고 뭐 막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랑 같은 민족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델타파 상태의 깊은 숙면은 이렇게 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델타파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오라는 우주로부터 우주 에너지를 받습니다. 충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라를 통해서 충전받은 에너지는 아스트랄 바디에 채워집니다. 여기서 아스트랄 바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스트랄 바디에 충전된 에너지는 잠자기 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신경선에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경 어느 부분에 많이 썼다. 그러면 그 많이 썼던 부분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스트랄 바디에 채워져 있는 오라를 통해서 우주 에너지가 채워지면은 그 우주 에너지가 먼저 많이 썼던 신경선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신경선에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때 신경선의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신경은 낮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영상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 베타파 상태입니다. 이 베타파 상태가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채워진 거예요. 4분 내지 7분 동안에 에너지를 오라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라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건 본인이 모르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어쨌든 오라를 통해서 에너지가 축적되면은 그 축적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그쪽에다가 퍼져나갑니다. 얘가. 그러면서 여기다가 퍼져나가면서 여기 퍼져나갈 때 다시 베타파 상태가 일어납니다. 베타파 상태가. 이때 뇌파는 다시 약간 베타파 상태가 되는데 저렇게 신경선을 건드리다 보니까 낮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영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다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그걸 건드리니까 다시 그것이 일종의 영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영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잠자면은 누구나 날마다 꾸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저께 안 꿨는데.
안 꾼 거는, 그래서 안 꾼 거가 왜, 어쨌든. 자, 근데 어떨 때는 이 꿈이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굉장히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전날 재밌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꿈도 재밌는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꿈이 정말 마치 현실처럼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 지금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이따 모두한테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이빨이라도 닦고 나면 말끔하게 또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하는 겁니다.